안녕하세요. 저는 40살 남자입니다. 지금 현재 삶이 너무 괴로워 여러분들의 위로를 받고자 제 사연을 올립니다. 평생을 홀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제 옆에 한 여자가 다가왔어요.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 인생의 마지막 여자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놓치고 싶지 않았었어요. 처가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저를 좋게 봐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장인 장모께서 아내보다 나이가 어린 남자를 사윗감으로 드리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처가에서 생각하고 계신 사윗감으로 저에게는 최고의 조건이었죠. 어느 정도 능력도 받쳐줘서 그런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다가 장모의 충격적인 한마디에 저도 놀랬지만 아내도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그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었던 아내의 과거였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당황한 표정을 보이며 아내와 장인 장모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둘이 많이 놀란 듯 하지만 결혼까지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 은정이는 보육원에서 아주 어렸을 적 데려온 아이였다. 은정이 너희 아빠랑 예전에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때 처음으로 너를 만나게 되었지. 목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아이가 보육원에서 삶을 보내야 한다는 게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받아주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친딸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보육원에서 데리고 왔다는 말을 꺼낼 필요를 느끼지 못했단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니? 만약 둘이 결혼을 했고 잘 살던 도중 이런 일을 중간에 알게 된다면 숨기게 되는 꼴이 되니 그때 돼선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내 딸 은정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고백을 하게 된 거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아빠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줬었는지 은정이 너는 잘 알지? 장모를 통해 알게 된 아내의 과거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저보다 더 충격을 받고 있던 건 아내였어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장인 장모를 번갈아 가며 쳐다봤습니다. 30년이 넘은 세월 동안 전혀 모르고 지냈었으니까요. 아내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었는지 그날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갑자기 밖으로 나가버린 아내를 뒤따라 가야만 했어요. 급하게 인사를 드린 뒤 나온 터라 난감한 상황이었죠. 아내는 현관문 앞에 털썩 주저앉고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아내를 바르게 키워주신 장인 장모님 때문이 아닌 자기를 보육원에 놓고 간 친부모 때문에 가슴이 아팠던 거였어요.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아닌데 모든 인생을 바쳐서 키워주셨으니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저는 되려 아내와의 결혼이 후회되지 않을 것 같았고 장인 장모님의 훌륭한 인품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저와 아내의 결혼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께서도 많이 안타까워 하셨고 좋은 부모 만나서 잘 자라온 아내를 더 좋아해 주셨어요. 그렇게 양가 집안 상견례 후 결혼식까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두 번 다시 없을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처제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터라 결혼식 할 때 왔었는데 그때 당시 정신도 없었고
아내가 입양하였다는 걸 설명할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게 되었었는데, 신혼여행 다녀온 뒤에 처갓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장모님이 처제에게 전부 다 설명했는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함께 모여 식사를 하던 도중 뼈가 아플 정도로 처제의 막말이 시작되었고, 저도 모르게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쩐지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동안 함께 살면서 엄마한테 언니와는 닮은 것이 없는 것 같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그때마다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 피를 더 많이 물려받아서 그런 거라며 억지로 닮은 곳을 찾더니 내가 생각했던 게 딱 들어맞았네. 그동안 언니한테 들어간 돈만 수억인데 형부 앞으로 허리 못 펴고 다니겠어요? 먹여주고 재워준 값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언니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아둔 돈도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럼 형부가 대신 갚아 나가야죠. 안 그래요? 나랑 피도 섞이지 않았으면서 그동안 친언니처럼 훈계하고 부모님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말라며 화냈던 거 생각하면 정말 역겨운 거 알아? 그런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언니를 보육원에 버리고 간 부모의 성격을 빼닮아서 그런가? 한자리에 겸상하는 것도 솔직히 구역질 난다고. 처제, 지금 말이 좀 심한 것 같지 않아?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많이 놀란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처제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 지금 여기에 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장인어른께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신 건데 그걸 왜 처제가 이래라 저래라야. 어른들이 내린 결정이었고 지금까지 잘 지내왔었잖아. 처제가 그동안 해외 유학 가고 생활비며 지금까지 은정이가 뒷바라지 해준 걸 알고 있는데 받은 건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꼭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김서방, 그만하게. 소연이 너도 말 조심해. 지금 이 자리가 너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그런 얘기는 나중에 가족들끼리 따로 모였을 때 하는 거지. 그리고 김서방 말대로 그동안 소연이 너 잘되게 해주려고 은정이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사회로 뛰어들었잖아. 받을 땐 좋아하더니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간 서운했던 것만 생각이 나니? 한 번만 더 어른들 앞에서 버릇없는 행동을 한다면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장모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면서 언성을 높이셨고, 장인어른은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기분 좋게 결혼식도 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었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아내는 한마디도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끝까지 몰랐다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괜히 알게 돼서 집안 싸움이 더 커질 것 같아 걱정하던 찰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처제가 술이 좀 과했었는지 자기 앞에 있던 물컵을 아내의 얼굴에 뿌려버렸고,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된 처제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처제에게 막말을 퍼부으려던 그때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장모님께서 처제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몸이 굳어버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장모님은 처제의 뺨을 계속해서 올려붙였고 아내가 그만하시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을 보이자 그제서야 분위기는 가라앉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랬어. 언제나 언니 편만 들어줬었다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헤아려 준 적이 있었어? 이럴 거면 차라리 낳지를 말지. 누가 진짜 딸이야? 쟤가 아닌 내가 진짜 딸이라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을 아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엄마가 10달 배 아파 낳은 친딸인 나를 아껴줘야 되는 거야? 손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나 보네. 그동안 살면서 내가 얼마나 서러웠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온갖 사랑은 언니에게 쏟아 부었었잖아. 나는 그런 게 평생 한으로 남아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친딸이 아닌 보육원에서 데려온 자식이라고 말하면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얼굴에 물을 뿌린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머리채 잡아 흔들려는 거 꾹 눌러 참고 있었다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변했는지 엄마도 잘 생각해봐. 저기요, 이제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결혼까지 시켜줬으면 이제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언제까지 빌붙어 있을 건데요?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요. 너 끝까지 이럴 거야? 너는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그동안 너에게 사랑을 안 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거겠지.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얼마나 어렵게 지내고 있었어? 그런데 여기까지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야? 너희 언니야.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집안 하나 살려보겠다고 밤낮 가리지 않고 굳은 일 다 하면서 자기 옷 하나 사입지 않고 너 필요한 거 다 대주고 밑바닥까지 보일 정도로 싹 다 긁어갔으면서 너에게 사랑을 안 줬다고? 정작 필요할 때는 온갖 애교 부려서 뺏어가더니 이제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고. 그동안 너를 이렇게 만들어준 언니한테 물을 뿌려? 너는 더 맞아야 돼. 10달 아파서 힘들게 낳은 자식이 부모한테 버려져 보육원에서 울던 은정이보다 못하면 말 다 한 거 아니야? 이 시간 이후로 너는 내 딸 아니다. 2번 다시 찾아오지 말고 인연 끊도록 하자. 너희 언니의 과거를 얘기해줬던 건 친부모 얼굴 한 번 못 보고 우리 집에 들어와 한평생 불쌍하게 살아왔던 걸 생각해 이제부터라도 잘해주라고 얘기했던 거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2번 다시 집 앞에 얼씬도 거리지 말거라.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장모님의 큰 소리에 처제는 눈물을 흘렸고 본인도 화가 많이 났는지 2번 다시 나타나지 않겠다며 집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그걸 바라보던 아내는 결국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눈물을 쏟아냈어요. 순간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 버린 상태라 기운이 쭉 빠져버렸고 장모님은 스트레스가 극도로 올라오셨는지 비틀거리시며 방으로 들어가셨네요. 한참 동안 아내는 식탁에 얼굴을 파묻고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깨에 손을 올려 쓸어내주는 것 말곤 해줄 게 없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야 아내는 진정이 됐는지 집으로 돌아가자며 힘겹게 일어나 방 안에 들어간 장모님께 문 앞에서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안 좋았던 일들을 빨리 잊어버리려 노력을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며 아무렇지 않은 듯 생활했어요. 계속 담아둬봤자 좋아질 것 하나 없다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때 되면 웃으면서 장인 장모님께 전화도 드렸고 함께 모여 식사도 하면서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오다 보니 어느새 결혼 생활도 6개월 정도 지났었고 큰 문제 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퇴근 후 집 앞에 주차를 시키고 차에서 내리려던 순간 전방에 아내가 어떤 차에서 내리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색한 웃음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곤 아내가 내렸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 곳을 한참 동안 응시하더니 뒤를 돌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모습은 평범하지 않았고 다른 날과 다르게 한껏 꾸민 모습이었습니다. 기분이 썩 좋지 않았지만 같이 일하는 회사 사람이겠거니 생각하며 저도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오늘 야근 있다고 해서 아직 저녁을 준비 못했는데 미리 연락이라도 하지 그랬어. 차라리 외식하고 들어올까? 무슨 일이 있었어? 다른 때와 좀 달라 보이네. 화장도 좀 진해 보이고 그 옷은 행사 때나 입는 옷 아니야? 당신이 아끼는 거라 회사에 출근할 때는 입지 않잖아. 나 아까 당신 어떤 차에서 내리는 거 봤었거든.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 아, 같이 일하시는 분이신데 얼마 전에 우리 집 쪽으로 이사하셔서 같은 방향이라 태워준다고 하도 그러셔서 어쩔 수 없이 타고 왔어.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오늘만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줘. 그리고 이 옷 장롱에 넣고 썩히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입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부터 입게 된 거야. 분위기도 바꿔보고 싶었거든. 어때? 괜찮은 것 같아? 평소 때와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는 아내의 모습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장롱 속에 있던 옷이 아깝다며 몇 번이나 입고 다니라고 했었거든요. 여자는 계속해서 변화되는 노력을 해야 젊어진다는 말을 주위에서 들은 적이 있어서 꾸미는 건 좋은 거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건 얼마 뒤 제 착각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충격적인 상황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늦잠을 자는 바람에 정신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내도 일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전날에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한다는 게 생각보다 많이 먹게 되면서 늦어버리게 된 거였죠. 제가 일어나자 아내도 정신없이 출근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준비를 끝낸 저부터 집을 나왔는데 차를 타고 중간 정도 갔을 때 그날 회의 때 필요한 중요한 서류를 놓고 왔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면서 아내에게 급하게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아 차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에다 사정을 얘기한 뒤 아파트 앞에 도착을 했는데 때마침 아내가 1층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면서 아내에게 조심히 잘 다녀오라고 얘기하려 했는데 그 순간 제 차 옆을 지나간 차량 한 대가 멈추더니 아내를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딱 보니 얼마 전에 아내를 집에 바래다 준 차량인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러움 하나 없이 자연스럽게 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지 않았죠. 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러 서둘러 집에 올라가야 하는데 아내가 차를 타고 출발한 곳은 회사와 정반대의 길이었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가 힘들었어요. 결국 두 눈으로 모든 걸 확인해야 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오해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아내가 올라탄 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네요. 최대한 거리를 두고 한참 동안 달려가면서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회사가 아닌 풍경이 좋은 드라이브 코스였으니까요. 문제는 아내가 도착한 목적지가 커플들끼리 온다는 데이트 장소였고, 차에서 내린 아내는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했던 남자가 차에서 내린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아 버렸어요. 저희 아버지 뻘 정도 되는 사람이 차에서 내렸고, 아내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며 사랑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어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스러운 순간이라 분노는 극에 달했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두 사람의 행동에 차에서 내려 달려가 그 남자의 몸을 돌려 세운 뒤 얼굴에 주먹을 올렸어요. 고통스러운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남자에게 또다시 주먹이 날아가려는 순간 아내의 한마디에 몸이 굳어버렸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야? 언제부터 뒤따라온 거야? 앞뒤 안 가리고 무작정 주먹부터 날리면 어떡해? 당신 아버지라고? 지금 그게 말이 돼? 그럼 예전에 보육원에 놓고 가신 아버지라는 거야? 그럼 왜 처음부터 말을 하지 않았어? 오늘 얘기하려 했었어. 저번에는 나도 많이 놀란 상태라 당신에게 말을 하기 전에 내 머릿속부터 정리를 하려 했다고. 이거 오해를 부른 것 같아 미안하게 됐네. 먼저 상황을 설명했어야 했는데 내 딸을 너무 오래간만에 보는 거라 일단 내 딸과의 시간이 먼저 필요했거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명하려 했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네. 자네가 내 딸의 남편인가? 듣던 대로 듬직하구먼. 믿고 맡길 수 있겠어. 여기에 보는 사람들도 많으니 장소를 옮겨서 대화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럽긴 했어도 일단 안심은 됐었어요. 그런데 30년 만에 왜 모습을 드러내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너무 오랜 시간 아내를 방치한 건 맞기 때문에 저는 달갑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내는 저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듯 자기를 찾아온 친아빠를 이미 용서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자리를 옮겨 카페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려 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서류 한 장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게 뭐야? 친자 확인 검사 서류? 벌써 유전자 검사까지 전부 다 확인해 본 거야? 99.9% 일치한 걸 봐선 정말 친아빠이신 건 확실한 거네. 그런데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죠? 30년 동안 제 아내를 힘들게 하셨잖아요. 나도 그건 평생 은정이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 알고 있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 그때 나는 쫓기고 있었고 은정이 엄마도 도망치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 내 품에 안겨있는 은정이마저 위험에 처할까봐 어쩔 수 없이 보육원에 두고 오게 된 거야. 우리는 엄청난 빚 때문에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상황이었지. 그런데 돈을 제때에 갚지 못했고 원금을 초월해버린 이자 때문에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어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은정이를 차라리 다른 분이 키워주는 게 안전할 거라 생각했어. 평생을 숨어 살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데 어떻게 은정이를 데려올 수 있었겠나. 잘한 선택이라 판단했고 그렇게 숨어서 살다가 보니 나를 쫓아다니던 사채업자가 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겨우 자유의 몸이 되었네. 그때
내가 빌린 돈이 1,000만 원이었는데 이자는 1억이 넘었으니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었지. 하늘이 도와주신 기회라 생각했어. 그래서 은정이를 맡긴 보육원에 찾아간 거고, 다행히도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하고 계신 분들께서 은정이를 보살펴 줬다는 걸 알게 되었지.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뭐가 두렵겠나? 그래서 은정이 앞에 나타난 걸세. 그래서 앞으로 어쩌시게요? 지금까지 입양해 주신 분들을 위해 끊임없이 고생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친아빠라는 분이 찾아와서 콩고물이라도 주워 드시려는 거예요? 은정이가 받아줬어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할 얘기 끝나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봤으면 됐잖아요. 앞으로 은정이가 잘 살아가는 거 나타나지 마시고 멀리에서 지켜보세요. 오히려 혼란만 줄 뿐입니다. 당신도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어. 나는 기분이 썩 좋지 않거든. 다른 속내로 찾아오셨을지 어떻게 알아? 장인 장모님 모른다고 하셨지? 내가 오늘 당장 가서 이 사실 전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내가 괜찮다잖아. 당신은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럼 내 마음 이해해줘야지. 제발 모난 생각 하지 말고 침착해줬으면 좋겠어. 부모님껜 내가 잘 설명할게. 아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너무 흥분해서 따로 대화할 시간을 가져야 되겠어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 테니 먼저 들어가세요. 당신은 나랑 따로 얘기 좀 하자. 기분이 좋지 않았던 저는 점점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자 아내는 느낌이 좋지 않았는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제 차에 몸을 실었고 집으로 돌아가자며 상당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보자는 말에 아내는 창문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그렇게 서로는 아무 말 없이 집에 도착했고 아내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와 정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당신은 나를 이해할 수 없어. 그동안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었는지 알아? 그래도 한결같은 마음 보여주려 부모님께 노력했고 동생 소연이가 나를 막대하며 불만을 표현했어도 언니라서 모든 걸 참아냈었다고. 길거리를 다녀도 항상 듣는 얘기는 부모님과 내가 닮지 않았다는 거야. 나는 그런 말들이 너무 괴로웠고 힘들었어. 하지만 부모님이 모든 진실을 말해주셨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고 친부모님의 존재를 알고 싶었어. 그런데 그토록 바라던 친아빠가 내 앞에 나타났는데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던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일단 내가 보고 싶어 찾아와 주셨잖아. 그래,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당신보다 내가 사회 경험 많이 했고 사람들도 더 많이 만나봤는데 풍기는 이미지와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그래. 당연히 살갑게 다가와주면 누구라도 부모의 그리움 때문에 과거의 잘못 용서해줄 수 있어. 현재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보고 알아보자는 거야. 그렇게 한다고 나쁠 건 없잖아. 장인 장모님께 이 사실 전부 설명하고 서로 만나셨으면 좋겠어. 그래야 좀 더 안심이 되지 않을까? 당신이 친아빠를 보게 돼서 지금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 충분히 이해해. 그렇지만 모든 상황을 파악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쉽게
당신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 30년간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나는 지금 친아빠란 사람의 눈빛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현재 어떤 심정인지 다 알고 있어. 이번 딱 한 번만 숨 돌리는 걸로 하자. 간절히 부탁을 하니 아내도 어느 정도 흥분을 가라앉힌 다음 제 말을 들어주었어요.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목말랐다는 거 이해했기 때문에 최대한 목소리 높이지 않았고 안 좋은 분위기로 만들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친아빠라는 사람과 장인 장모와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른들끼리 얘기하고 싶다는 장모님의 말에 저희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어색한 분위기는 제가 봐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처제가 현관문을 열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었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 상태라 처제도 지금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도중 장인어른께서 들어오라는 말에 저희 모두 식사 테이블에 앉았어요. 아직까지 공기는 긴장된 상태였지만 그래도 장모님께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못다한 얘기들을 시작했고 어렵게 끌고 가게 될 거라 생각했던 모임은 다행히 별탈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친아빠라는 타이틀 하나가 30년 동안 제 아내를 돌봐줬던 그날의 세월들을 밟고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기른 정이 더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내와 장인 장모와 앞으로도 좁혀지지 않을 알 수 없는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최선을 다해 딸의 역할을 다했어요. 처제와도 어느 정도 사이가 다시 좋아지면서 관계 형성은 완만해졌고 친아빠라는 분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서 크게 오해할 만한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 또한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친아빠와 단둘이 여행 계획을 준비했다며 스케줄을 보여주었고 당일 코스로 다녀올 거라며 들뜬 기분으로 다음날 입고 갈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친아빠와 함께 해보고 싶었던 게 많이 있었다며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 하길래 잘 다녀오라고 용돈까지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다음날 친아빠와 여행을 떠났고 저는 밀려있는 업무 때문에 주말에도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한참 동안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아내의 소식이 궁금해서 연락을 해봤는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제 전화가 왔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전화 올 거라 생각하며 업무를 일찍 끝내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울려왔어요. 기다렸던 전화라 급하게 받는 순간 수화기에서 들려온 소리는 아내의 목소리가 아닌 아내의 친부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아내의 상황을 전달받게 되면서 급하게 차를 돌려 병원으로 향했고 응급실에서 오열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천천히 걸음을 옮겨 다가가니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아내의 심폐소생술 모습이었고 몇 번이고 시도를 했지만 아내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달려오면서 장인어른께 전화를 했던 터라 소식을 접하시곤 급하게 달려오셨는데 심장이 뛰지 않는 아내의 모습을 발견하신 장모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 터진 상태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사에게 제발 눈을 뜨게 해달라며 간절하게 빌었지만 의사는 결국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장인어른도 믿기지 않았는지 포기하려는 의사의 손을 잡으며 다시 시도해보라고 난리를 치셨고, 이 소식을 접한 처제도 뒤늦게 도착해 눈을 뜨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 가족이 믿을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언제나 밝게 웃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줬던 아내가 심정지로 급사했다는 사실에 너무 괴로워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장인어른께서 은정의 몸 상태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심장이 약해서 오래 뛰거나 무리한 운동을 할 수 없었다며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어 한동안 약을 복용했었는데 성인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괜찮아졌고 약도 안 먹게 된 이후부터 모르고 살았던 질병이 이런 사태를 일으킬 거라곤 전혀 몰랐다며 전부 다 본인 실수라고 가슴을 치셨습니다. 저 또한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알게 된 터라 이 모든 게 제 실수처럼 느껴졌었어요. 아내의 건강 상태만 확인했더라도 이런 일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아내의 생부는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본인도 너무 놀라 구조대에 신고를 너무 늦게 한 것 같다고 괴로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결국 제 곁을 떠나버린 아내의 장례를 제 손으로 치러야만 했어요. 함께한 세월의 기간이 비록 짧지만 제 모든 걸 다 줄 정도로 사랑했던 아내를 떠나보내야만 했고, 그렇게 아내는 연화장에 옮겨지게 되었어요.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도중 맨정신이 아닌 상태로 눈물로 범벅된 얼굴을 닦아내기 위해 화장실에 들렸는데 너무 정신없던 나머지 여자 화장실로 들어온 걸 알게 되면서 급하게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 화장실 안에 있던 장모와 처제의 목소리가 들려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둘이 나눈 대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적이었고 말도 안 되는 사실들을 믿을 수가 없어 이성의 끈을 놓고 말았습니다. 소연아, 너 솔직하게 말해라. 지금 밖에 경찰들 왔는데 은정이가 쓰러졌을 때 네가 그 현장에 있었던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찍혀 있던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 엄마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살짝 충격만 주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나도 몰랐네. 어쩔 수 없지. 저렇게 된 것도 본인 인생인데. 네가 한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는 거 모르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민 건데? 그러니까 왜 나랑 언니를 차별한 건데? 이렇게까지 만든 게 누군데 그래? 엄마는 항상 언니만 사랑했잖아. 나는 안중에도 없었고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두고 보는 게 너무 꼴보기 싫었어.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돈 주고 사람 하나 섭외해서 친아빠인 것 마냥 연기 좀 해달라고 그랬어. 유전자 검사 서류도 내가 다 조작한 거야. 진짜 자기 아빠인 것 마냥 엄청 좋아하더라. 그런데 엄마는 서운하지도 않았나 봐. 언니를 더 많이 챙겨주더라고. 원래 그 전에 터트리려 했는데 확실하게 모든 걸 받아들였을 때 터트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시간 좀 주고 타이밍을 기다렸어. 마음을 놓고 있을 때 받게 되는 충격은 엄청나잖아?
그래서 가짜 아빠랑 여행 갔을 때 내가 앞에 나타났던 거고, 이 사실이 그동안 전부 거짓이었다고 얘기했지. 진짜 유전자 검사 서류를 보여주면서 친아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동안 내가 꾸민 짓이라고 얘기했어. 골탕 좀 먹이고 싶었는데 충격받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속이 시원하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심장을 움켜쥐길래 옆에 있던 친아빠 역할을 했던 아저씨가 구조대에 신고하려는 거 내가 말렸어. 또다시 내 앞에서 자기가 잘난 것 마냥 활개치는 걸 보고 싶지 않았고, 이번 일로 인해 또다시 엄마는 언니 편을 들 게 뻔하니까 신고하려는 거 말렸다고. 결국 그 아저씨도 가해자가 돼서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돈을 받았으니 공범이잖아. 그리고 벌써 진행되고 있겠지만 그거 알아? 내가 여기 관계자에게 꽤 많은 돈을 지어주고 언니 바로 화장시키라고 얘기했어. 무슨 장례까지 시켜줘. 지금까지 키워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내 뜻은 이게 아니었지만 어쩌겠어. 저게 언니의 인생인걸. 처제의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없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급하게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안치실을 확인해 보니 처제가 말한 대로 아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고 급하게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화장터로 향했어요. 관계자는 화장터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는다며 불안해하고 있었고 저는 이를 악물고 정신없이 뛰어 화장터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안전장비를 모두 갖춘 사람들이 무작정 들어온 저를 보고 화장을 하려던 사람들이 멈춰서 저를 바라보았고 당장 멈추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화장터 끝쪽에 또 다른 관계자가 도망치는 걸 두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그곳으로 달려가니 아내가 화장을 하려 누워 있었고 저는 뜨거운 것도 잊어버린 채 아내를 들쳐 업은 뒤 화장터 안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다행히도 몸에 문제는 없어 보여 숨을 돌리고 있는데 장인어른이 급하게 달려오셨어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했는지 어떻게 된 거냐며 관계자분들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장인에게 부탁을 했고 처제가 있는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처제는 장모님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고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처제의 머리채를 잡아 옥상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저를 말렸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 안 나?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아빠, 형부 좀 어떻게 좀 해봐. 잘못이 없어? 네가 한 행동으로 인해 심장이 약한 은정이가 충격을 받아 쓰러져 세상을 떠났는데 아무 잘못이 없다고? 너는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다. 은정이가 따라간 길 너도 똑같이 따라가면 되겠어. 장모님, 이거 놓으세요. 김서방, 일단 침착하게. 이렇게 한다고 좋아질 것 하나 없다고. 제발 부탁일세. 이성을 되찾게. 우리도 지금 가슴이 무너질 것만 같네. 전부 다 내 잘못이야. 보육원에서부터 데려온 내 잘못이라고. 자네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좋아질 것 하나 없네. 한 번만 뒤돌아보게. 지금 자네 부모님도 너무 놀라서 주저앉아 버렸잖아. 제발 침착하고 내려오게. 장인 장모님은 제 팔과 다리를 붙잡았고 뒤이어 경찰들까지 오면서 저를 말렸습니다. 처제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를 떠나보냈는데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처제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땅을 치며 분노의 눈물을 흘렸고 처제는 자기가 이긴 것 마냥 저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겨우 상황 정리가 끝이 나서야 아내의 장례를 무사히 끝낼 수 있었고 처제와 돈에 눈이 멀어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 친아빠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은 법정에 올라갔습니다. 본인들은 아내의 행복을 위해 잠깐의 이벤트를 해준 거라며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었지만 처제의 악한 행동은 용서되지 않았어요. 돈을 받고 사기를 친 그 사람 또한 징역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처제에게는 심장이 약한 아내의 건강 상태를 이용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안겨주려 계획한 건 목숨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쓰러졌을 당시 구조대에 신고를 하려는 걸 말렸기 때문에 의도적인 계획이라는 걸 재판부에서 인정하게 되면서 징역 25년형이 주어졌고 함께 이 일을 도모했던 친아빠 역할을 했던 사람은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제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출소할 때까지 이를 갈며 기다릴 겁니다. 평생 동안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지금 현재 너무 괴로운 상태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의견과 격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요즘도 정신적 충격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네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법정에서 웃고 있었던 처제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장인 장모님 또한 정신 이상이 오셨는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저에게 너무 가혹하네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많은 분들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